행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격 차이야.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생각부터 조심스럽게 흔듭니다. 하버드에서는 1938년부터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사람의 인생을 따라갔습니다.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행복했는가? 그 연구의 이름이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입니다. 이 연구는 젊은 시절의 성공도, 돈의 많고 적음도, IQ도 행복의 결정적 조건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적당하면 되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연구가 말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전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는 정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의 내 삶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에 들어서면 행복의 공식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더하기의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행복의 7가지 기준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괜히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나이에 따라 적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연령과 상황이 다른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버드가 70년간 관찰한 사람들 중 끝까지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누가 더 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계명. 관계의 개수보다 기댈 수 있는 관계인가? 설명. 행복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더 만나야죠. 모임이 줄어들면 우울해져요. 하지만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의 결론은 이 통념과 조금 다릅니다. 행복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은 사람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점입니다. 사례 1. 72세 남성 모임은 많지만 늘 피곤한 사람. 이분은 동창회, 종친회, 등산 모임까지 일주일에 약속이 꽉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외로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할 사람은 없어요. 괜히 분위기 망칠까 봐요. 사례 2. 65세 여성, 관계는 적지만 안정적인 사람. 이분의 인간관계는 가족 1명, 친구 2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병원 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항상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 3. 50대 후반, 관계를 정리한 이후 편안해진 경우. 예전에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정리한 뒤 수면, 건강, 감정 기복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해설. 하버드 연구에서 말하는 관계의 핵심은 친밀도입니다. 자주 만나느냐, 오래 알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가?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의 수가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로와 비교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동 기준. 이 기준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 오는가? 연락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회복되는가? 아니면 더 지치는가? 꾸미지 않은 상태로도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관계는 이미 충분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사람을 늘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도 괜찮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계명. 싸우지 않는 관계보다 회복되는 관계인가? 설명.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편이죠. 겉으로 보면 아주 이상적인 관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지나 다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말은 때로 할 말을 삼키고 불편함을 미루고 중요한 주제를 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례 1. 60대 부부 거의 싸우지 않지만 멀어진 관계. 이 부부는 우린 성격이 비슷해서 다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들어보면 돈, 자녀, 노후 문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깊이 나눈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대신 중요한 이야기도 사라진 관계였습니다. 사례 2. 50대 후반 부부 자주 부딪히지만 회복되는 관계. 의견 충돌은 잦습니다. 생활 방식, 건강 관리, 지출 문제까지 말다툼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야 하루 이틀 반드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는 싸움 자체보다 회복의 과정이 이미 익숙합니다. 사례 3. 오랜 친구 관계, 거리 조절로 회복한 경우. 한때 크게 서운했던 일이 있었지만 관계를 끊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연락을 시작한 뒤 이전보다 더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해설. 오래 안정적인 관계의 공통점은 갈등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관계의 수명을 결정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관계는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안쪽에서는 서서히 정서적 거리가 벌어집니다. 반대로 다툼이 있어도 회복되는 관계는 오히려 신뢰가 축적됩니다. 행동 기준. 관계를 돌아볼 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툰 뒤에 연락이 끊기는가 아니면 다시 이어지는가?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가 아니면 정리하려 하는가? 없었던 일로 만드는가 아니면 다음에 덜 아프게 만드는가? 행복한 관계의 기준은 조용함이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입니다. 지금 내 관계가 조용해서 편안한지 아니면 말을 못해서 유지되는지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상계명. 돈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도구인가? 설명. 돈 이야기는 늘 극단으로 흐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하지만 이 두 문장은 모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연구가 보여준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은 행복을 계속 올려주는 스위치가 아니라 불안과 선택 제한을 줄여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즉, 돈의 역할은 행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흔드는 요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례 1. 70세 은퇴 후 소득 감소로 불안해진 경우. 생활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자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더 무서워요. 사례 2. 비슷한 자산, 다른 심리 상태. 자산 규모는 거의 같지만 이분은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활하자
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돈의 양보다 통제감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사례 3. 고소득이었지만 더 불안해진 경우. 현역 시절 소득은 높았지만 유지해야 할 생활 수준도 높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지위를 잃는 느낌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해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돈이 늘어날수록 선택지는 늘어날 수 있지만 걱정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관리해야 할 것, 지켜야 할 수준, 비교 대상이 늘어나면서 불안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불행을 증폭시키지 않게 막아주는 완충제에 가깝습니다. 행동 기준. 돈에 대해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돈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안정되는가 아니면 계산이 복잡해지는가? 돈이 늘어날수록 삶이 단순해지는가 아니면 더 얽히는가? 돈이 목표가 되었는가 아니면 선택의 자유를 지켜주는 도구로 남아있는가? 행복에 도움이 되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돈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사계명. 건강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지탱하는 기반인가? 설명. 건강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괜찮아요. 조금 불편한 건 나이 탓이죠. 젊을 때는 이 말이 통했습니다. 아프면 쉬면 되었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공식이 서서히 깨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아프냐 안 아프냐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사례 1. 68세 경미한 통증을 방치한 경우. 무릎이 조금 불편했지만 이 정도는 다 겪는다며 넘겼습니다. 1에서 2년이 지나자 외출 횟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생활 반경이 먼저 줄어든 경우입니다. 사례 2. 비슷한 증상 관리로 흐름을 바꾼 경우. 같은 시기에 비슷한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이분은 치료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산책, 모임, 여행이 유지되었습니다. 통증의 유무보다 기능을 지키느냐가 달랐습니다. 사례 3. 병보다 회복 속도가 달라진 사례. 두 분 모두 큰 병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생활 리듬을 회복하지 못했고 다른 한 분은 조금 느리더라도 일상의 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행복의 차이는 병의 크기가 아니라 회복 이후의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해설. 하버드 연구에서 건강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건강은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바닥이다. 아프지 않아도 걷는 거리가 줄고 외출이 귀찮아지고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면 삶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건강은 치료보다 먼저 기능을 잃지 않는 관리가 핵심입니다. 행동 기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병이 없는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줄고 있지 않은가. 나이니까라는 말이 관리 포기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불편함을 내일의 제한으로 넘기고 있지 않은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은 운동을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지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계명. 과거의 성취보다 지금 나에게 역할이 있는가. 설명. 50대 이후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지.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겸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삶의 만족도는 빠르게 낮아집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행복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은 성과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직업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자리입니다. 사례.
사례 1. 전직 임원, 은퇴 후 급격히 위축된 경우. 현역 시절에는 결정권도 책임도 많았습니다. 은퇴 후, 이제는 쉴 때가 됐다고 말했지만 몇 년 사이 의욕과 생활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불러주는 자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례 2. 비슷한 경력 역할을 바꾼 경우. 같은 시기에 은퇴했지만 이분은 후배 멘토 지역 모임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수는 거의 없었지만 일주일의 리듬이 살아났고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전업주부였던 70대, 뒤늦게 생긴 역할. 평생 가족을 돌보는 역할만 하다가 자녀 독립 후 허무함이 크게 왔습니다. 이후 도서관 봉사, 독서 모임 진행을 맡으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해설. 사람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필요로 되고 있다는 감각이 삶을 지탱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은퇴 이후 급격히 무너진 경우들은 대부분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책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대받는 역할이 없었으며 하루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역할의 크기가 작아도 지속적으로 유지된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행동 기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 하루가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보상이 없어도 내가 빠지면 불편해지는 자리가 있는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행복한 노년의 기준은 대단한 성취가 아닙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6계명.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인가? 설명.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즐거운 감정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에서 말하는 행복은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흔들렸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감정을 어떻게 대했느냐였습니다. 사례. 사례 1. 60대 초반 감정에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기분이 가라앉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래.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인생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은 지나가기보다 자리를 잡고 눌러앉습니다. 사례 2. 비슷한 상황, 감정을 보류하는 경우. 이분도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곧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구나. 오늘 판단은 내일로 미루자. 감정과 결론 사이에 거리를 둡니다. 사례 3. 70대 감정 관리 방식이 바뀐 이후 안정된 경우. 예전에는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피하고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안 좋아도 산책이나 루틴 하나는 유지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도록 바꾼 사례입니다. 해설. 하버드 연구에서 행복을 오래 유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고, 감정이 곧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날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붙는 해석입니다. 행동 기준.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기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감정이 지금의 상태인지, 내 삶 전체에 대한 판단인지, 오늘의 기분으로 내일의 선택까지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지. 행복한 사람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삶을 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7계명. 행복은 평가가 아니라 쌓이는 과정인가?
설명.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남들에 비해 잘 살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을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로 채점하려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하버드 연구가 말하는 행복은 순간 점수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쌓인 결과였습니다. 사례 1. 매일 스스로를 평가하던 60대. 하루를 마치며 오늘은 별로였어. 요즘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평가가 반복되자 작은 기복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복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사례 2. 큰 목표 없이 루틴을 지킨 70대. 특별히 행복해지겠다는 목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나갈 산책, 주 1회 사람 만남, 몸 상태 점검, 이런 작은 선택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사는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정서적 안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사례 3. 한 번의 큰 결심보다 반복 선택의 차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큰 계획을 세운 경우보다 생활 방식은 그대로 두고 관계 하나, 역할 하나, 감정 대처 하나를 조정한 사람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해설. 행복을 망치는 가장 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현재의 삶은 항상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오래 행복을 유지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고 증명하지 않았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지는 선택을 반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동 기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는가?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아도 3년 뒤를 덜 후회할 선택인가?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선택인가? 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자주 말하지 않아도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엔딩. 행복은 늦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도 괜찮은지, 지금 내 삶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버드가 70년간 관찰한 사람들 중 끝까지 삶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반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지 않았고 문제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았고 갈등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돈을 인생의 목적이 되게 두지 않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 했고 감정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않았으며 하루하루를 체점하지 않았습니다. 이 7가지는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어디가 과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부터 조정하셔야 합니다. 행복은 젊을 때만 가능한 결과가 아닙니다. 선택의 방향이 맞아지면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삶을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하나쯤은 줄이고 하나쯤은 지키고 하나쯤은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그 선택은 지금은 작아 보여도 몇 년 뒤의 삶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조용한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